민정수석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했다라고 그 밑에 있는 데스크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제가 좀 짧게 하나 물어보고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잘 나가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감찰했다가 이게 무마되면 조사했던 사람한테 가서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MB정부 때?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특감반원이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 사실은 그 특감반은 너무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캥기니까 어디선가 엄청난 힘이 오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서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투서는 특감반원이면 일개 정보 형사일 텐데, 투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어디선가 뒷조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마뿐만 아니라 그 특정해서 찍어내기까지 이 정부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형사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몰려오는 먹구름. 특감반원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이게 엄청나고 나와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특감반 이 지휘계통상 조국 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데스크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국 선에서 알아서 중단 지시했을까? 아니면 조국 위에 누군가가 넌지시 이야기를 주었는가? 라는 궁금증은 남아요. 저는 저 개인 판단이니까 조국 수석 혼자 판단을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전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뒤에 무언가가 큰 물건이 있으면 민정수석 혼자 판단 못해요. 누구랑 상의합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주변에 있는 주요 수석들과 실장과 같이 열어놓고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건이 큰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왔던 조국 전 장관의 행태 이런 걸 보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질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손에 장을 쥐고 단언컨대 누구랑 분명히 상의를 했을 거고, 그거는 필시 어느 티타임에서라도 실장, 수석 이런 범주 내, 본인보다도 위의 범주 내에서 상의를 했고 공유를 해서 그 공유의 결과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께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건데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조국을 넘어선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냐? 검찰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 수사 급물살, 검찰의 수사 핵심은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누구의 청탁 혹은 누구의 오더, 누구의 부탁 혹은 누구의 의견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외압에 중단됐다. 특감반원의 진술 번복. 유재수 의혹을 직접 감찰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 검찰 조사에서 외압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에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실토했다.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선선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 보도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넘어선 또 다른 실세 유재수 구하기 입김 일각에선 당시 조수석이 처음엔 유재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찰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감찰 중단을 박형철 데스크한테 지시한 건 아니냐. 검찰은 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라는 건데, 자, 검찰 출신 김관선 변호사님, 청와대 출신의 박정환 대변인은 비욘드 조국이다.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조국 넘어서 누군가가 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수사를 할 때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감반원들이 그런 위의 지시보다도 알아서 중단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정수석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특감반원들이 처음에는 외압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검찰에서는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위에가 바로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인데, 이인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인정한 걸로 나와 있고 예.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바로 밑에 있던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하라고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가도 민정수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정수석이 사실은 감찰하겠다고 할 때 이걸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이걸 감찰을 중단하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윗선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민정수석과 친한 사람의 어떤 부류가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입니다만 처음에는 조국 수석도 유재수 씨가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그래 그렇죠. 감찰해 하고 했다가 나중에 조 수석 그 유재수 누군지 알고 지금 허가한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 뭐랄까요 반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근데 가정입니다만. 민정수석이 처음에 감찰할 때 본인이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감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찰하고 지시한 것 자체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수사받으면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이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마를 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죠.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감찰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면 자기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네. 김만삼 변호사님 단 하나의 가능성은 조국 수석이 처음에는 지시하라고 했다가 특감반원이 조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내용이 안 되네 멈춰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특감반원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나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지시 처음에 할 때는 그걸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해외 관련해서 뭐 유학생군과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는 찰나에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찰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국 아마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을 때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더랄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까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묵비할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이 이전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조 전 장관은 저걸로 인해서 어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 PC에서 음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인 셈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정경심 PC에서 조국 조카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확보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현재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씨가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도움 주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국 조카 조 씨가 그렇다라고 대화를 했었고 그때 당시 조국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언급되는 녹음 파일은 검찰에 따르면 여러 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내의 어떤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직윤리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검사 출신 변호사는요. 조국 조카가 조국 지위를 고려해 정경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점은 뇌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백업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그대로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과연 소환 조사했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관한 여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핵심은 WFM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직접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알았더라면 뇌물죄로까지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 앵커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저 한두 마디 통화 내역을 갖고 우리가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충분하게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을 상황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여지가 오히려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소환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한 다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